안녕하세요. 인생 반전 극장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일 밤 100만 원이 넘는 마카롱을 사가는 폐지 줍는 노인의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작은 골목에 자리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달콤한 예술. 이곳은 최고급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오너 파티시에 박준. 그는 프랑스르 꼬르동 블루 유학파 출신입니다. 하루 평균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그에게는 3개월 전부터 잠을 설치게 만드는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폐점을 준비하는 시간, 가게 문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한 노인, 윤기현.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고 해진 옷차림이었습니다. 박주는 처음엔 노숙자분이신 줄 알았다고 회상합니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리려고 다가갔죠. 하지만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200개 필요한데요. 박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카롱 200개면 100만 원. 네? 죄송하지만 200개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딸기 생크림 케이크도 하나 주세요. 8호 사이즈로요. 8호 케이크 5만 원. 합계 105만 원입니다. 박주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노인이 착각하신 건 아닐까? 고객님, 혹시 금액을 아시고 계신 건가요? 총 105만 원인데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천 가방에서 빳빳한 새 돈 다발을 꺼냅니다. 은행에서 갓 출금한 듯한 5만 원권 지폐들. 노인은 정확히 105만 원을 세어 건넵니다. 다음 날 밤 10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노인이 나타나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카롱 100개, 케이크 하나 주세요. 똑같은 주문, 똑같은 새 돈 다발. 일주일째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밤 10시에 나타나 똑같은 주문을 하고 똑같은 새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박준의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할아버지 혹시 이상한 분 아니에요? 매일 100만 원씩 현금으로 쓰시는데. 박준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이면 700만 원,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박주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이 많은 마카롱을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물용입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묻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노인 한 분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주는 고민 끝에 결심합니다. 직접 노인을 따라가 보기로. 그날 밤 10시 노인은 마카롱과 케이크를 구매하고 가게를 나섭니다. 박주는 뒤를 따라갑니다. 노인은 가게 뒤편 골목에 세워둔 낡은 리어카로 향합니다. 노인은 정성스럽게 마카롱 상자들을 리어카에 싣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지나 점점 허름한 동네로 들어갑니다. 30분을 걸었을까? 노인은 달동네 입구에 도착합니다. 가파른 계단, 좁은 골목. 노인의 집은 달동네에서도 가장 낡은 판자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마당에는 번쩍이는 업소용 냉동 쇼케이스 2대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카롱 상자를 하나씩 꺼내 쇼케이스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주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낡은 커튼 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노인은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낡은 수첩 한 권. 노인은 볼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박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으려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출금 105만 원, 마카롱 200개, 딸기 케이크 1개, 서울아동병원 전달 예정. 유진아, 오늘도 아빠가 내 꿈을 지켜. 유진, 서울아동병원, 꿈. 박주는 다음 날 근처 시장 상인들을 찾아갑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 그 할아버지요? 우리 가게에도 매일 오세요. 샤인머스켓이랑 수입 체리만 한 번에 50만 원어치씩 사가세요. 정육점 주인 우리 가게엔 특등급 한우만 사가세요. 하루에 70만 원어치씩. 박주는 계산해 봅니다. 하루에 255만 원. 한 달이면 7,6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박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고령자 대상, 금융 사기 같은 거 의심되는 분이 계셔서요. 경찰관은 노인의 인적 사항을 조회합니다. 경찰관 윤기현 씨, 73세.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3개월 전에 해지되었고 합법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주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박주는 노인의 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노인은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리어카 옆에서 비틀거립니다. 할아버지, 박준이 뛰쳐나갔을 때 노인은 이미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응급실 대기실. 의사가 박준에게 말합니다. 의사 환자분이 심한 영양실조와 과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준은 노인의 천 가방을 뒤집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들, 낡은 지갑, 수첩,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사진 뒷면 서유진, 2019년 르꼬르동 블루 졸업식. 아빠, 사랑해요. 박주는 지갑을 열고 은행 통장 한 권을 펼칩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잔액 35억 7,200만 원. 통장 내역 3개월 전 50억 원이 입금된 기록. 이게 대체 뭐지? 그때 경찰관 한 명이 다가옵니다. 경찰관 이분이시구나. 윤기현 씨. 3개월 전 로또 1등 당첨자입니다.
당첨금 50억, 로또 1등. 그런데 왜 저렇게 폐지를 주우시고? 그때 수첩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박주는 수첩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유진아, 아빠가 내 꿈을 지킬게. 이 돈은 모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쓸 거야. 박주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2024년 7월 20일 첫 번째 마카롱 배달. 서울아동병원 소아암 병동.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 다음 페이지. 유진아, 너는 항상 최고의 재료로 만들고 싶어 했잖아. 아빠가 그걸 지킬게. 다음 페이지. 한 아이가 나한테 말했어. 할아버지, 이 마카롱 정말 맛있어요. 이건 천국 맛이에요. 박주는 눈물을 멈추지 않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유진아, 너는 항상 말했잖아. 아빠, 나중에 내가 파티시에 되면 아픈 아이들한테 매일 마카롱 만들어줄 거야. 아빠가 대신 해줄게. 네가 못다한 꿈 아빠가 이룰게. 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니, 아빠 숨이 다할 때까지. 박주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매일 밤 10시에 오는지, 왜 새 돈만 고집하는지, 왜 하필 이 베이커리인지, 왜 폐지를 계속 줍는지. 딸의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쓰고 싶지 않아서 박주는 소리내어 웁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할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의사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박주는 병실로 들어갑니다. 박준이 노인의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걸 알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제 딸, 유진이가요. 파티시에가 꿈이었습니다. 르꼬르동 블루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죠. 하지만 유진이는 돈을 벌기보다 봉사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아동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무료로 아이들에게 디저트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내 꿈은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야. 아픈 아이들이 내 마카롱을 먹고 웃는 거야. 그게 내 진짜 꿈이야. 그러던 어느 날, 5년 전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병원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습니다. 유진이는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빠, 나
한 가지 후회가 있어. 병원 아이들한테 매일 마카롱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아빠, 대신 해줄 수 있어?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해줄게. 꼭 해줄게. 노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다 3개월 전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유진이가 사놓은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유진이가 준 마지막 선물이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모두 유진이의 꿈에 쓰겠다고. 매일 밤 10시 유진이가 집에 오던 시간에 마카롱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아동병원 소아암 병동에 매일 마카롱을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어서 제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진이의 꿈만큼은 최고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박주는 노인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아동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아이들 앞에서 마카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진 씨가 꿈꿨던 그 모습 그대로요. 노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오릅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할아버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일주일 후 박준과 윤기현 할아버지는 서울아동병원 소아암 병동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준의 마카롱을 먹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이게 천국 맛이구나. 윤기현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유진아, 보고 있니?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날 이후 박주는 매주 2번씩 서울아동병원을 찾아 직접 마카롱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베이커리 한쪽에 유진이의 레시피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아동병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윤기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35억짜리 마카롱 선물.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주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유진이가 곁에 없어서 여전히 슬픕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꿈을 지키고 있다는 것, 유진이가 사랑했던 아이들이 웃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박준도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의심했던 그 폐지 줍는 노인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매일 밤 10시 함께 마카롱을 만들고 함께 병원으로 향합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가장 낡은 리어카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매일 밤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으로 배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가장 달콤한 러브레터입니다. 오늘의 몰랐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이어지는 꿈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이어지는 진짜 유산입니다. 인생 반전 극장에서는 매주 몇 편씩의 감동적인 반전 스토리를 가져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반전 극장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